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감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 그 치명적 관계 2편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오늘도 예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데이트를 하며 일어난 에피소드를 스토리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녀가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지는 과정, 그리고 헤어진 후 그녀가 깨달은 것들 함께 하겠습니다. 1편 영상을 시청하신 후 2편을 시청하시면 더 공감이 되실 테니 못 들으신 분은 1편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연기 실력이지만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소 큰 소리가 날 수 있으니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볼륨을 줄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별은 순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별을 말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내가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식당에 혼자 남겨두고 가버린 이후 나는 매일 생각했다. 왜 이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지, 이 남자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가 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말이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생활하면서 여전히 일에 전념했고 그날 자신의 행동이 내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 같았다.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지 실망스러웠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내 느낌에 확신이 더해졌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그가 다짜고짜 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차문을 열어주고 출발 전에 안전띠까지 매주었다. 이번에도 또 예전에도 다투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해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이 그때와는 달랐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의 서늘하고 난폭한 모습, 남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면모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예전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운전하던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내 말이 진담처럼 들리지 않았나 보다.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에게 정말인지 화가 났다.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내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뿌리치며 그를 노려봤다. 왜 그래? 몸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차 세워. 뭐? 차 세우라고. 갑자기 차는 왜 세워? 내가 하는 말 뭘로 들었어? 헤어지자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대체. 힘들게 일하고 온 남자친구한테 맨날 징징대고 사람 피곤하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는 말이 없었다. 굳은 얼굴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이 이글거렸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화가 나며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자존심이 강한 그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게 화근이었다. 헤어질 때조차 그의 허락이 필요한 거였다. 아니, 그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게 세상의 중심인 그에게는 당연한 결말이었을 것이다. 내가 먼저 이별을 고한 것에 그 사람은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 페달을 밟아댔고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분노의 에너지가 화염처럼 번져나갔다. 그 에너지가 내 목을 조르고 내 심장을 내리누르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앞선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자 차는 이리저리 쏠리며 날카로운 굉음을 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듯 그는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사고라도 날 것 같았다. 두려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침내 그가 차를 세웠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가 채워준 안전띠가 나를 올가맨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은 시뻘건 얼굴로 안경을 벗었다. 여전히 화가 난 모습이었다. 더 이상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겨우 차 밖으로 나왔다. 그때 등 뒤로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걸음 소리가 났다. 어디가! 그가 내 팔목을 잡아챘다. 하지마! 내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흘러나왔다. 처음 보는 내 모습에 놀란 듯 그가 움찔했다. 나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보고 싶어. 제발 그만해. 진심이야. 나는 커플링을 빼 던지고 뒤돌아서서 있는 힘껏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고 또 달렸다. 그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서럽게 울어댔다. 헤어지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관계의 끝이 슬픔과 미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확신을 주었다. 그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자기애가 강한 그와 이별 후 생책이 난 마음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우선 그와 나는 감성적 코드가 맞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분명 멋진 남자였다. 능력 있고 매력적인 부분 또한 많았다. 하지만 내게 감정적, 정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그에겐 없었다. 나는 그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아쉬워하며 계속해서 갈구했다. 또한 그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관심을 얻으려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맞추려 했다. 그럴수록 내 자존감은 무너지고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를 떠올리면 지킬 앤 하이드가 생각난다.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자기 말에 따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무섭고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 다툴 때는 현란한 말솜씨로 모든 게 내 잘못이라며 내 탓이라 결론냈다. 항상 나를 야단치고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조련하는 듯한 그의 태도를 그때는 왜 몰랐을까? 나르시시즘이 강한 그가 나를 통제하고 비난할수록 나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음이 닫혀있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 상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이런 면모를 눈치챈 이들이 없었기에 더 고민이었다. 나에게만 보이는 그의 거칠고 냉랭한 모습. 어째서? 왜? 나와 함께 있을 때면 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이 남들 앞에선 드러나지 않는 걸까? 알고 보니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일 경우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마음이 여리고 섬세하며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에는 큰 의미와 에너지를 부여하는 민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을 쉽게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과 이기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감탄할 때, 남들의 주목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내면 깊숙한 곳에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인 그의 자신만만함은 결국 포장되고 연출된 것이었다. 항상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남에게 관철시키고 자신이 옳아야만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유형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동의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와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내가 진이 빠지고 결국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맞추려 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내 에너지를 모두 그에게 소비하면서 나는 점점 더 그에게 휘둘렸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눈치를 보았던가. 내 에너지와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 없어질 때까지 독이 된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못할 만큼 나는 압도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쓰디쓴 깨달음을 얻고 나니 이젠 분명히 보인다. 나르시시스트와 민감인의 결합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항상 남에게 맞춰주고 남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챙기는 민감인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성향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를 북돋아주다 못해 결국엔 감정적 착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져가는 이는 끝이 없다. 주는 이가 한계에 부딪혀 나가떨어지기 전까진 그러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유독 나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마음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 엮이는 일은 피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 사람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이든 가족이든 우월감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민감한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민감한 사람들이 타고난 이타심과 섬세함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또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며 자신은 항상 옳고 남들은 항상 틀렸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르시시스트임을 알아내고 거리를 둘 것, 가능하다면 발견하자마자 그 사람을 생활 반경에서 차단하는 것이 민감한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네, 오늘 내용이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나르시시스트라기보다는 좀 성격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분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1편, 2편 함께 다뤄보았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 바라며 모두 감사합니다. 말씀 없는 하루 되세요.